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남교회찬 장해찬 후보와 5.18 망원 도태우 후보의 과거 언행이 공인일 때 했던 발언이 아니라 상관이 없답니다. 대체 이 정신 나간 말을 누가 한 걸까요? 한동훈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공천이 확정된 장해찬 도태우 후보의 발언 논란에 대해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민주당에 남아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또 물타기 신공으로 위기를 모면해보고자 바둥댔는데요. 오로지 비판과 비난, 남 탓, 니 탓, 이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 전체에서 과오나 잘못된 언행을 하지 않기는 참 어렵습니다. 저도 이렇게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면 이게 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라는 식으로 뜨끔뜨끔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공적으로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될 사람의 경우에는 과거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발언들이 어떤 공적 이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심각성이라든가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만약에 잘못된 생각이 있었다면 그런 걸 스스로 바로잡고 진심으로 생각을 바꿨는지 그런 여부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의 언행보다는 현재와 미래의 언행이 당연히 더 중요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의 경우는. 그렇지만 과거의 언행이 현재나 미래에 어떤 해야 될 이 사람의 어떤 식으로 일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면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더 정밀하게 봐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어떤 결론을 내놓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상세한 내용을 다 보지는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간에서 그런 점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정밀하게 다시 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공적인 그 임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있어서 옛날에 했던 발언들을 하나하나 다 까게 되면 사실 뭐 부끄러움을 가질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내용이 아까 말한 것처럼 공적 이슈에 관한 것이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그 잘못을 바로 잡고 그 점에 대해서 재방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죠. 차이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과거에 굉장히 극렬한 운동권 그리고 아주 심지어는 북한을 추진했던 이런 분들도 진정 입장을 바꾸고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 제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언행이 하나가 있었다만 가지고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민주당에 남아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민주당을 탓하자는 주의가 아니라 과거에 어떤 국민이 아니었을 때의 언행 후보 시절에 했던 후보 시절이나 공적 지위에서 했던 발언 같은 건 굉장히 다른 얘기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다각도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두 후보의 5.18 관련 발언에 대해 공적으로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 사람의 공적 이슈에 관한 발언은 내용의 심각성이나 이후에 만약 잘못된 생각이었다면 스스로 바로잡고 진심으로 생각을 바꿨는지 여부도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의 언행이 더 중요하다며 결론을 내린 건 아니지만 공관위에서 그런 면까지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정한 것이라고 횡설수설해댔습니다. 장 후보의 난교 발언에 대해서도 공인이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옛날에 했던 발언을 하나하나 다 까면 부끄러움을 가질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라며 예를 들어 과거에 굉장히 극렬한 운동권, 아주 심지어 북한을 추종한 분들도 진정 입장을 바꾸면 그 부분에 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선정된 전지의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입에 거품을 물며 비판했습니다. 결국 전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했는데요. 과거 전 후보의 한미연합훈련 반대 시위 전력을 문제 삼으면서 종북 세력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결과인 거죠. 자기 눈에 든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은 잘 본다는 금언이 있는데요. 왜 자신들은 사퇴하지 않는 걸까요? 공인일 때 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우리는 이런 걸 내로남불의 끝판이라고 말하는데요. 어디 하나 정상적인 게 없는 공천,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그 평가를 제대로 받을 겁니다. 매일 같은 유체이탈 화법의 코미디쇼를 보는 듯한데요. 정치를 이렇게 우습게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정치가 이렇게 웃겨도 되는 걸까요? KBS 박민 사장에게 말해 한 뚜껑의 정치 토크쇼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어도 시청률은 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MBC가 이종석 해외 도주 사건과 관련한 또 하나의 단독 보도로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출국에 앞서 지난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에 자진 출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수사협조를 약속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장관의 이런 수사협조 약속은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풀어준 이유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전 장관이 제출한 휴대전화가 최상병 사건 시점 이후에 쓰기 시작한 새 휴대전화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마디로 속인 거죠.
공수처를 속이고 해외로 튄 겁니다. MBC가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 금지 상태라고 보도한 뒤 이 전 장관은 하루 만에 공수처에 출석했는데요. 4시간가량 면담에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굳게 약속하면서 휴대전화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이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니 최상병 사건 이후 처음 쓰기 시작한 새 휴대전화였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수사를 받는 척 공수처를 속이고 안심시켜 해외로 도피하기 위한 기만 술수였던 겁니다. 작년 7월 31일 이 전 장관은 하루 전날 자신이 결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발표와 경찰 이첩을 돌연 취소했고, 그래도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을 경찰에 넘기자 국방부 검찰단이 기록을 가져와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가 이루어졌는데요. 모두 7월 말부터 8월에 벌어진 일인데 이후 새로 쓴 휴대전화를 제출한 겁니다. 통상 출입금지 해제 여부를 검토할 때는 수사기관의 입장을 중시한다는 게 출입국 업무를 해본 관계자의 설명인데요. 공수처는 출국금지 권한을 가진 법무부에 수사 대상이라 출국금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짧은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이유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풀어줬는데요. 그러니까 출국금지를 풀어주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새 휴대전화를 제출한 겁니다. MBC 취재진은 호주로 출국하는 이 전 장관을 만나 새 전화를 제출했는지를 물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요.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을 출국 금지한 뒤 한 번의 소환 조사도 없었다며 출국 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었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아직도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는데요. 결국 모조리 한패였던 거죠. 법무부도 외교부도 대통령실도 모두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짜고 친 고스톱이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우방국에 대한 외교적 결례입니다. 핵심 피의자를 대사로 내보내서, 그러니까 외교를 활용해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방 국가에 대한 매우 큰 외교적 결례이자 나라 망신입니다. 이러한 부적격자 대사를 받는 호주 정부와 호주 국민들 그리고 교민사회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참담합니다. 이종섭 피의자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제출했는데 최상병 사건이 난 이후에 쓰기 시작한 새로운 휴대폰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건 명백하게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것이죠. 차라리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얘기해서 아이폰은 비번 번호를 좀 사용자 그걸로 해서 비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우리가 보통 아이폰 비번이 구형은 4자리, 신형은 한 6자리인데 사용자 지정으로 하면 24자로 입력할 수 있는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아이폰 비번 사용자 입력 비법을 알았으면 구형 휴대폰을 낼 수도 있었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갤럭시일 수도 있겠네요. 아이폰이 아니었으면 어쩔 수 없이 낸지 모르겠지만 이게 뭡니까? 이런 정도면 통상 검찰에서 얘기하는 증거인멸, 그리고 이런 사람을 도주를 방치했습니다. 더군다나 수사기관인 공수처에서 반대 입장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관련 상임위를 열고 이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진상규명과 함께 특검법은 물론이고 외교부 법무부에 관련자 전원을, 장관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고발 조치 그리고 관련 장관에 대한 탄핵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성 해외 출국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대통령실, 법무부, 외교부 등에 대한 수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검 후보 추천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에 발의됐던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관련된 특검법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규모는 사건의 수사 범위 등을 감안해서 다소 이전 특검법에 보다 좀 줄여서 만들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